근데 이런 가스라이팅 관계는 아주 가까운 친구나 연인, 부모 자식 관계 등의 가까운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솔직하고 은밀하고 자상한 정신건강과 마음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최근에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인재 원종건 씨 있잖아요. 네, 그분의 전 여자친구가 여혐 그리고 가스라이팅으로 내가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그 원종건 씨가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한 일이 있었죠. 네네. 여기서 이제 원 씨의 그 전 여자친구는 최고 기온 35도가 넘는 여름에도 긴 와이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녔다. 치마를 입더라도 다리를 다덮는 김치마만 입었다. 라면서 허리를 숙였을 때는 쇄골과 가슴골이 보인다면서 매일 나에게 노출증 환자라고 했다. 반바지 입는 날에는 하루 종일 화를 냈다 라고 주장을 했죠. 네, 사실관계를 떠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고 알더라도 어떤 용어인지 확실하게 모르던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요. 가스등이라는 영국에서 유래된 용어예요. 가스라이팅은 상황을 조작해서 타인의 마음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이제 확신을 갖지 못하게 그래서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그걸 의미하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네, 1938년에 연극 가스라이트,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주인공 잭이라는 남성이 아내인 벨라를 이제 억압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잭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이웃집 부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보석을 찾기 위해서 가스등을 켜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가스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라서 한쪽이 가스등을 켜면 다른 집은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 가서 보석을 찾고 있으면 이제 벨라의 집에 어두워지는 거죠. 그렇죠. 가스가 줄어들면서. 근데 그 전에 일단 잭이 벨라를 이제 좀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막 물건을 숨겨요. 그 다음에 벨라가 찾지 못하면 왜 물건을 찾지 못하냐고, 어디다 놓는 거냐고, 왜 자꾸 잊어버리는 거냐고. 나한테 그럼 문제가 생겼나? 내가 왜 자꾸 까먹지? 그렇죠. 네, 처음에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그 뒤에 실제로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가스등을 켜요. 그때 벨라가 집에 가스등이 어두워지고 위에서 자꾸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야. 가스등 이제 멀쩡하기만 하고만.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전에도 그러더니 이제 진짜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죠.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다 라고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무력감이 빠지고 마음 편하게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잭은 더 벨라를 조종하게 됩니다. 이 과정, 그러니까 잭이 벨라를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이 과정을 심리학적으로 정리한 게 가스라이팅이죠. 어떤 사람이 너는 틀렸고 나는 맞으니까 그냥 무조건 날 따라와 이렇게 좀 조종하게 되는 거고요. 이 정의가 다소 모호하다 보니까 어떤 수준의 행동까지 가스라이팅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 좀 목소리 큰 사람이 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계속 고집하는 거, 강요하는 걸 두고도 가스라이팅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는 사람의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혹은 내 요구를 강요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경우만 이제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보는 쪽이 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의도한 거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간에 결론적으로 상대를 이제 통제하고 조종하게 된다면 그걸 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스라이팅 관계는 아주 가까운 친구나 연인, 부모 자식 관계 등의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과 당하는 사람을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가해자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단계는 총 4단계로 나뉜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관계를 형성해야겠죠.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가족, 선생님과 제자, 친한 친구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까워진 다음에는 다음 단계는 이제 기억 왜곡을 시키는 단계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까 연극에서 본 것처럼요. 피해자가 잘못한 것을 계속 강조해서 사실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계속 강조해서 그 사람의 판단력을 잃게 하고 자신이 대신 판단하고 결정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여기서 더 무너지게 되면 가스라이팅의 세 번째 단계, 미니마이징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야, 네 주변 사람이 너 얼마나 알아? 내가 너 제일 잘 알아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내 말만 듣게 나한테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 단계에선 주변 사람들이 이제 피해자가 전과 다르게 좀 이상해졌는데 예전이랑 좀 달라 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해요. 심리적으로 좀 고립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까지 되고 나면은 다음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무시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해자는 이제 피해자를 대놓고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이제 가해자를 조금만 의심하는 말을 해도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진짜 이상한데? 라면서 아예 그냥 완전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그냥 그것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피해자의 기억이나 판단력, 감정, 생각 같은 것도 아예 다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강요하고, 그런데 이 자아 기능, 판단력이 약해진 피해자는 정말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통제당하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피해자의 심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믿고 따라가게 됩니다. 맞아요. 참 이렇게까지 빠져들어가게 되면 정말 내 생각, 내 감정이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걸 구분하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여기다가 질문들을 좀 띄워드릴 테니까 나한테 해당하는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개 이상이면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딱 기준은 없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의 시각인 것 같아요. 객관적인 시각. 주변 사람들이 야, 너 파트너가 지금 너 조종하고 통제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니네가 뭘 알아 라면서 무시하고 있다면 사실 이미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라고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상태다 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저희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내가 하는 판단이 옳은 거다, 믿을 수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남의 의견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가해자의 이제 전략을 파악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감정을 이렇게 통제하려 드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그냥 우연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의도한 거다 라는 걸 반드시 깨우쳐야 되고요. 이거를 본인 스스로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힘드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 평가를 대신 부탁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싸우지 말고 피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데 이미 상대방은 나를 가스라이팅 할 만큼 심리적으로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말다툼을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요, 오히려 더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안을 했을 때 알겠어, 그렇게 할게 가 아니라 생각해볼게 정도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해서 좀 그 상황을 모면하시고요. 그 뒤에는 관계 자체를, 만남 자체를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진료실에서 가끔 이거 지금 분명히 조종당하시는 거다, 관계를 빨리 끊으시라 이러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그걸 못 알아차리시다가 나중에 알아차리신 다음에 너무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우에도 제발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빨리 떨어져라, 무조건 걸려오는 전화 받지 말고 제발 멀어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하죠. 그걸 복수해야겠다 혹은 내가 논박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다시 갔다가는 또 다시 말려드립니다. 맞아요. 네, 가스라이팅이 이렇게 피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족이라던가 직장 상사 이런 경우에 사실 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고, 내가 아무리 봐도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연습을 조금씩 해나가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이미 객관성을 상실했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한데 내 주변에 그런 조력자가 안타깝지만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사건이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이 상황이 이게 말이 되냐, 그냥 싫다고 하면 됐을 거 아니냐, 그때는 만나놓고 지금 와서 왜 이러냐 라고 하는데, 그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에서는 정말 저항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맞아요. 네, 섣부른 비난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스라이팅, 어떤 심리적으로 학대를 받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